뉴질랜드에 뿌리 내린 지 26년. 직접 지은 집에서 이제야 살만해졌다 싶었답니다. 난 거의 이게 안 들어가지. 이거 잘라갖고 한 개 더 붙이면 돼.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런데 지금 이삿짐을 싸시는 건가요?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러고 나서 내가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비행기를 탔으니까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그 길로 달려간 아들. 결국 준영 씨 가족은 정든 뉴질랜드를 뒤로하고 한국행을 결심했답니다. 지금 안 들어오셨으면 어땠어요? 더 많이 후회하고 있었겠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올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다시 내 나라로 돌아온 준영 씨가 꼭 짓고 싶었던 집이 있답니다.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꼭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지어야겠다는 그 집. 오늘은 더 늦기 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은 집 이야기입니다. Let's say goodbye to this old and broken town where we fell in love dead. Its streets became a drug. 먼저 충북 옥천으로 갑니다. 순백의 눈밭 달려 호민 소장님 오셨군요. 오늘은 교회를 닮은 집입니다. 교회를 닮은 집이요? 뭐 종교 건축이에요? 뭐예요 오늘? 널린 게 교회기는 한데 이 시골 마을에서 교회 닮은 집은 글쎄요. 소장님은 발견하셨나요? 교회 닮은 집? 피디님 이 집 맞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저기서 보니까 정말 절묘하게 전봇대가 딱 십자가처럼 생긴 거 있죠? 어디 봐요? 어디에 십자가가 있어요? 어머나 영락없이 십자가네. 어떻게 또 그걸 찾아내셨대요? 그러면 혹시 저 집에 목사님 가족이 사시는 건가요? 아 저기 계세요 선생님. 선생님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목사님. 역시 인상이 좋으시네요. 예배 보러 들어가시죠. 그럴까요? 정말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내고요. 예. 우리 큰딸, 작은 딸. 귀엽다. 예. 저는 이 목사님 가족일 줄 알았는데 주황색 작업복을 입고 나오셨네요. 네, 목사는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일할 때 원래 입는 작업할 때 이렇게 입는 옷이에요.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26년간 살다가 돌아온 박준영입니다. 저는 그 남자 따라 갔다 그 남자 따라 돌아온 강현수입니다. 입고 나갈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뭐 청소업을 하시냐고. 저기 보시면 지금 저희 주방 가구들부터 해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소목수에 가깝다고 봐야죠. 두 채 지었습니다, 집은. 뉴질랜드에서 목조로. 그럼 이 집이 세 번째 지은 집이란 말씀이신데 능력자시네. 이거 시절 리프트. 네, 맞습니다. 그 고소 작업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 남편이 집 짓겠다고 직접 구입한 거예요. 아니, 고소 작업대를 사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얼마나 높길래? 큰 기대는 마시고 일단 들어가 보실까요? 아, 그래요? 네. 포클레인은 봤어도 고소 작업 때 산 집은 처음 봐요. 집 짓기에도 장비빨이 한몫하는 거라면은 이 집 기대가 좀 되는데요. 고소 작업대를 빌린 것도 아니고 산 집이잖아요. 엄마야, 이게 뭐 콘서트 홀이에요? 집이에요? 이거 천장 높은 거 봐. 거기다 온통 나무 마감이 따뜻하다 못해 고급스럽까지 한데요. 목수님이 지은 집 맞네요. 아니 제가 정말 본 그 높은 집 중에 손꼽을 하면 이 집을 한번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높은 포인트, 네. 저기가 지금 7.4m 나와요. 저기가 7.4예요? 말소리 울리는 거 봐요.
7.4m 층고의 위용이 느껴지시나요? 공사를 거의 2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고소 작업 때 없었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네, 아직도 안 끝났을 것 같아요. 골조부터 내부 공사까지 고소 작업대가 없으면은 작업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 집 지을 때 집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대요. 분명 집인데 집이라고 불리지 못한 사연.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른 홍길동이야 뭐야. 교회도 그렇고 요양원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요. 요양원. 네, 더 기가 막힌 말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요? 사장님도 여기 집이에요? 네. 근데 꼭 공장 같은데. 아,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공장 짓냐고. 철골조는 다른 형태의 집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튼튼하죠. 이 옥천이 지진이 지나가는 지진판에 걸쳐져 있어요. 안전을 생각해서 H빔을 선택을 한 겁니다. 고소 작업대는 이미 본전 뽑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이 집 골조가 H빔 철골 구조래요. H빔 덕분에 이렇게 통짜로 넓고 높은 공간을 얻은 거죠. 근데 여긴 부엌 맞죠? 이 집에서는 대체 작은 게 뭘까? 부엌도 정말 거대하네요. 가정집 주방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믿기지가 않아요. 압도적인 이 천장고만큼 이 주인공 같이 보이는 이 부엌. 이 부엌에 준영 씨가 제대로 힘준 거 맞답니다. 사실 한국 돌아올 때 아내한테 말도 못하게 크게 진 빚이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넘어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아내가 흔쾌히 이해를 하고 따라와 준 아내한테는 감사하고 그 감사의 뜻을 뭘로 좀 보답을 할까. 이 상판을 가만히 보니까 요새 정말 이 많은 주부들의 로망. 맞아요. 예. 포실린 타일. 자그마치 5.4m래요. 집 탐구 그렇게 많이 했어도 포세린 타일로 이렇게 크게 얹은 아일랜드 식당은 처음 보네요. 뭐 고가긴 하지만 네. 이 주방 자체가 이제 아내한테 주는 선물이었으니까 그냥 쏟아볼 때 한꺼번에 쏟아붓자. 근데 방금 사모님 표정이 무슨 소리? 이렇게. 아, 정말 이거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이 설치할 때 굉장히 간 떨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계신 분들 저기 잠깐만. 이거 하다가 깨지는 것도 다 내 책임이고 지금부터 모든 오다를 제가 내릴게요. 얼마나 비싸게 이렇게 겁을 주시나 했는데 우려했던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깨진 거 맞죠? 어우야 이거 아까워서 어쩐데. 본 주방은 꼭 성공해야 할 텐데. 그대로 오늘 들어가서 얹혀지면 돼. 아이고 조심조심 제발 조심들 하세요. 되게 잘 들어갔네요. 진짜 나 너무 지금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막. 심장 쪼이게 했던 포세린 상판 역시 근사한데요. 근데 이 상부장도 예사 상부장은 아닌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떠세요? 뭐 상판도 상판인데 뒤에 있는 이 지금 상부장? 네. 그 유명 메이커, 부엌 메이커에서 주문하신 거 맞죠? 저의 프라이드예요. 이거 다 제가 만든 거고 이거 가구 제작하는 게 원래는 주업이었었죠. 근데 이게 도대체 손잡이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네. 와. 근데 이게 다 이게 뭐예요? 국내에서는 잘 쓰지 않는 제품이고 시스템이긴 한데 제가 이것도 이제 직접 다 설치를 하면서 주 사용자가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아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해준 거죠. 고마워. 네. 여는 건 터치로 되는데 닫는 건 리모컨으로 다 된대요. 이런 좋은 물건들이 나오니 역시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근데 아내한테 뭔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멋진 주방을 선물해 주셨을까나? 본체업 이 집에 그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답니다. 사실 이 집은 준영 씨 부모님을 위해 지은 집이거든요. 이 집
집을 짓겠다고 처음에 했을 때의 그 마음은 제 마음이었지 아내 마음은 아니었잖아요. 이 집은 이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집이니까 네. 며느리로서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저기다가 많은 부분 아까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공을 좀 많이 들였고 아내가 지금까지 잘 따라와 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럼 도대체 네 분 어떻길래 궁금한데요? 네. 오. 이야, 현관이 웬만한 방만 하네요. 아, 난 도저히 이 집 스케일 못 따라가겠어요.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여기는 뭐 거의 현관이 운동장인데요? 와. 총 평수에서 네. 그 현관에다가 공간을 좀 많이 할애한 게 어머님이 좀 몸이 불편하세요. 아. 그리고 휠체어를 네. 사용을 하시니까 네. 안에서 이게 동선이 걸리적거리는 게 없이 좀 현관을 넓게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발 몇 켤레가 아니라 거대한 휠체어 맞춤형 현관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부모님 맞춤형 집이 펼쳐집니다. 근데 방도 문도 없는 원룸형 맞죠? 잘게 나누는 대신 제대로 펼쳐놓으셨네. 벽의 구획이 거의 없이 그냥 네, 하나의 맞습니다. 공간 안에서 네. 그 모든 게 해결 가능한 예. 공간이네요. 좀 연세 많은 분들을 위한 공간이 이래야 하는구나. 네.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조금 더 신경 쓴 부분이 어머님이 몸이 불편하시고 휠체어를 사용을 하시니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확 트인 공간으로 하자라는 컨셉이었죠. 2남 2녀 중에 막내. 26년 떨어져 있었던 그 시간이 그렇게 뭐 편안하지는 않잖아요. 그 자식된 도리로서는. 예. 많이 죄스럽고 불편했었죠. 그런 것들이. 언제나 든든한 뒷배가 돼줬던 부모님이었습니다. 떨어져 있고 보니 더 그립던 사람이었죠. 하나 돌아와 보니 예전의 그 부모님이 아니었답니다. 봄나물과 새순 이름 한눈에 알아보고 줄줄이 외던 그 어머니는 맞는데 이제는 두 발 대신 휠체어를 타시지요. 봄날이 아쉽기만 한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집 짓는 걸 미룰 수가 없었답니다. 이렇게 하려면 처음 설계 단계부터 이제 많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설계도 직접 하신 건가요? 아니요, 설계는 할 줄 모르고요. 이제 컨셉을 잡아서 이 집을 설계한 친구가 제 친조카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창의 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신체 사이즈를 측정을 해서 설계에다 다 녹여놓은 거죠. 근데 가장 인상적인 거는요. 턱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현관에서부터 거실로 올라올 때도 턱이 없으니까 네, 침대가 통째로 그냥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턱을 다 없앤 거죠. 지난 상황. 갈 것 없이 움직이기 어려운 나이가 오면은 문턱도 부담이죠. 그래서 이 집은 모두 무턱. 집을 한 바퀴 돌아 나오는 동안 어르신들 앞길 가로막을 턱 따위는 없었답니다. 이 집에서 무턱은 부모 향한 자식들의 사랑이었네요. 뇌경색이라는 병을 앓으시면서 8년간 누이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케어를 해주시고 고생을 하셔서 같이 역할 분담을 좀 나누고 싶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켜켜이 쌓이면서 들어왔을 때는 꼭 이것은 해드리고 싶다. 이 한 울타리 안에서 각각의 집에서 가까이서 모시면서 이렇게 사는 집의 모양을 좀 꿈꿔왔었죠. 무턱만큼이나 노인의 집에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게 이 벽체에 숨겨져 있답니다. 창가를 보니까 네. 확실히 이 벽 두께가 네.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 샌드위치 패널 155T가 2장이 붙었어요. 거기에다가 50T 외단열이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죠. 총 전체 가지고 360T 정도 나옵니다. 벽체가. 그러니까 벽 두께가 석고보드를 제외하고도 자그마치 36cm라는 거죠. 흑연을 넣은 불연성 샌드위치 패널이라 집 짓는 데는 적격 제품이 맞고요. 그래도 왜 하필 샌드위치 패널을 고르셨대요? 샌드위치 패널로 결정을 한 이유가 바로 기밀. 그 단가 대비
기밀 유지하는 게 최고다. 기밀을 유지시켜주는 데는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 쇠와 쇠가 만나지 않게 해주는 부분들부터 해서 기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폼을 쏴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 공정들이 다 녹아 들어가면 샌드위치 패널이 제일 좋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기밀과 결록 문제는 꼼꼼하게 폼을 쏘는 걸로 해결한다고 쳐도 제일 걱정은 불이지요. 불연성 패널이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샌드위치 패널 안에다가 전기선을 집어넣으면은 뭐 화재 위험이 더 많겠죠.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패널 안쪽을 파지 않고 다 바깥쪽으로 뺐어요. 이렇게 잘 지은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어머님이 고관절 치료 때문에 서울 병원에 가 계셔서 그런 거래요. 금술 좋은 아버지까지 따라가시는 바람에 잠시 빈집이 된 거죠. 아침 식사하시고 바로 전화했어야 되는데. 아버지 아침 식사하셨어요, 선생님? 네. 예. 잘 주무셨어요, 아버님? 잘 잤다. 네. 잘 먹었어. 아버님 진짜 아들이 지어준지 마음에 드시는지 난 그게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아니 우리 식구가 운동하기 좋고, 네. 또 실차 끌고 다니는데 불편한 게 없게 만들어서 그 좋아요. 아내 막내들이 좋지요. 예. 왜요? 혼자 가서 살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아파. 지금 와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얼굴도 많이 상했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어머님 아버님 옆에 이렇게 모시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내가 나 편하자고 그런 게 아닌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더 많은 짐을 죄스러운 마음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품 안의 자식이 집 떠나 재가정을 꾸리는 거는 세상 당연한 이치. 분명 이치는 그러한데 약해진 부모 앞에 서면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자식의 마음은 한 번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짓게 된 이치. 그런데 준영 씨도 부모잖아요. 아이들을 위해 일부러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시기에 다 접고 돌아온 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솔직히 한국 오기가 싫었던 건 아닌데 아이들 걱정이 좀 많았죠. 아빠가 직접 지은 집에서 알콩달콩 현주랑 현준이에게 뉴질랜드는 나고 자랐으니 고향인 셈이었죠. 나를 안 보고 못 나가고. 떠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약속 하나를 했답니다. 뉴질랜드에서 떠나올 때 아이들과 약속을 했어요. 뉴질랜드와 똑같은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이 집에서 준영 씨가 가장 공들인 공간이 아이들의 공간이랍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비장의 무기는 뉴질랜드 풍요로운 자연 속 넓은 2층 집에 살았던 자매를 위한 꿈의 다락이지요. 와, 근데 이 집은 하다 다락도 넓구만요. 책벌레 2자매 대놓고 넓은 아지트. 이게 뉴질랜드 스타일인 건가요? 이제 다락방 많이 가보잖아요. 네. 최근에도 가봤는데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이 스케일이. H빔을 써서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은 또 설계에 같이 집어넣었던 거죠. 애들 정말 이거 뭐 거의 100m 달리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요. 100m 달리기가 뭐야? 친구들 다 불러놓고 체육대회를 해도 되겠구만요. 안 그래요? 덕분에 아이들은 이 추운 겨울에 굳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집 안에서 매일이 텀블링에 대운동회까지 이런 집도 없습니다. 신나게 놀고 나서는 아빠표 책장에 걸터 앉아 한숨 돌리는 시간. 다락도서관은 이런 거지요. 집안에서 죽도록 대련을 해도 막을 필요가 없는 H빔 골조의 여유. 덕분에 부부 얼굴에는 매일이 웃음꽃이랍니다. 목수 아빠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3m 넘는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은 아내와 아이들의 침실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 집 내장은 특히 준영 씨 손이 가지 않은 곳이 없는 그만의 작품. 역시 기술 있는 사람을 남편으로 둬야 해요. 연수 씨 침대 평상까지 직접 짜준 거라네요. 떠나오기 전에 마지막에 했었던 게 박물관, 그 뮤지엄의 전체적인 그 나무 목공사들은 다 저희 팀이 들어가서 했죠. 컨벤션 센터, 뉴질랜드의 ASB 뱅크, 그러니까 은행의 본사 건물, 쉐라톤 호텔, 뭐 이런 호텔들의 이제 각 객실들 안에 꾸며주는 것들. 밴드로 먹고 살던 남자가 나무와 톱 들고 살기로 마음먹은 게 첫 아이 태어나던 해. 딴 나라에서 이만큼 인정받기가 어디 쉽나요? 그래서 집안 곳곳에도 그 능력 마음껏 발휘하긴 하셨는데 문제가 좀 있었답니다. 글쎄 그 문제가 뭘까요? 뭐는 완전 멋지고 좋은데? 촬영하러 온다고 하니까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다 해가지고 이제 완성한 이제 문인데 아니 이렇게 잘 만들 거를 왜 이렇게 밀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거죠. 제 머리 못 깎는 스님이 제일 마지막까지 밀었다는 공간. 그게 대체 어딜까요? 어디긴 어디겠어요. 준영 씨 방이지요. 엄마야 잘 만들어놨네. 그런데 잠깐만. 아내 방은 저 끝, 준영 씨 방은 이 끝. 설마 두 분 각방 쓰시는 거예요? 아니 뭐 요새 각방 쓰는 게 추세긴 한데 이렇게 굳이 나무가 북을 끝에서 끝으로 떨어뜨려 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 멀면 멀수록 좋죠. 근데 지금 이것도 너무 가깝다 저는 생각드는데 전에는 뉴질랜드 살 때는 각층을 사용했어요. 1층, 그래요? 2층. 네. 작업을 하고 들어오면 온몸에 톱밥 먼지부터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옷을 먼저 벗고 다 씻고 그래서 잠도 좀 떨어져 자는 게 아이들한테는 더 낫겠다 싶어서 파로웨이 해야 이게 파로웨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덕분에 며느리는 시댁과 거리두기가 되고 아들 방에서는 부모님 집이 코앞. 효자들이 사랑한다는 부모님 집 비우네요. 와 부럽다. 그 아들은 이루어지고 싶은 어머니의 소원이 있답니다. 날 풀리고 이제 내년 봄 되면 이 수로 주변하고 집 주변으로 해가지고 다 잔디를 지금 깔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 잔디를요? 네. 근데 잔디를 깔면 이게 좀 유지 관리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여기 옥천이 이제 어머니 고향이고 네. 잔디 있는 데서 좀 걸어보는 게 소원이다 해서 뭐 그럼 꼭 한번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여기를 막 산과 들로 뛰어다니시면서 나물도 캐고 막 그랬었던 옛날 기억이 지금은 이제 당신이 몸이 불편하셔서 그걸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곱기도 하셔라. 봄처녀 되어 들과 산을 헤매던 소녀가 자식 넷 건사하는 세월을 보내고 보니 백발의 노인. 돌아오는 봄에는 얼른 쾌차하셔서 막내 아들이 깔아놓은 잔디밭 사뿐히 지려밟고 손녀들 보러 오셔야지요. You talk about life and talk about death and everything in between. 그래도 전 준영 씨 어머니가 정말 부럽지 뭐예요. Words are easy. You talk 부모님 집이랑 한 울타리에 집 짓는 거를 마음먹은 자식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that needs repeating. 그 꿈 하나 이루겠다고 26년 뉴질랜드 이민 생활을 뒤로 하고 아내를 설득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잠시 접어두고 수만 킬로를 날아온 아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저당 잡히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을 위한 이 집은 절대 탄생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 집의 주인 되어줄 분이 아직 살아계실 때 이 집을 지어야 하는 이유, 행복을 미뤄두면 안 되는 이유, 이 집에 새겨지게 될
따뜻한 기억이 벌써 궁금해집니다. 아마 그 시기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굉장히 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뭐 다른 거 없죠. 부모님 빨리 쾌차하셔서 이 공간에서 지금처럼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시간들, 이런 행복감을 같이 공유하고 영유하고 예, 그것이 꿈이죠. 흐르는 시간은 절대 붙잡을 수 없지만 행복한 순간은 영원히 기억되는 법. 오래오래 한울타리 두 집에서 부모님과 행복한 기억 가득 만드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눈길을 뚫고 도착한 곳 충청남도 청양으로 갑니다. 눈도 내리는데 오늘은 또 어떤 집 탐구하러 가나요? 아, 우리 소장님 눈사람 되겠어. 힌트나 빨리 줘봐요. 이번엔 저를 닮은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절 닮은 집이요? 아니 이번에 무슨 종교 특집이에요? 이번에는 이곳에 교회가 아니라 저를 닮은 집이 있다는 거죠? 아유, 눈이 와서 그런가 나는 이건 감이 안 오는데. 우리 소장님 알고 가시는 거 맞죠? 나 소장님만 믿어도 되지요? 한옥인 걸 보니까 이 집 맞네. 택지 중에 웬 절? 아니 자그마한 게 암자인가요? 이 대문 이거 제주도 전통 대문 정랑 아니에요? 아 이거 참 제주도 분들이신가? 아니 어쨌든 이 정랑에 이 기둥이 3개가 이렇게 다 열려 있으면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 날법서 이수광. 계시네. 예.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오세요. 예. 이 청양에서 저 동양 사람들 우리 제주도 분들을 만날 줄이야 제가 상상을 못했네요. 아이고 소장님, 저 제주도 사람 아니에요. 전라도 이기산 촌놈이에요. 저는 전라도 전주가 고향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안녕하세요. 흙집에 살고 싶었던 게 버킷리스트였던 여자 김정숙입니다. 이 사람 버킷리스트 들어주려고 일주일 동안 그 흙집 학교 가서 숙식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 배웠습니다. 예, 제가 고생을 많이 시켰거든요. 세상에나 여기 또 사랑꾼 한 분 등장하셨네요. 얼마나 마누라가 이쁘면 집 지어준다고 흙집 학교까지 다녀요. 그렇게 기술 갈고 닦아 지은 집이 바로 이 집이라네요. 근데 집이 좀 묘하긴 해요. 대문이 정랑이길래 제주 전통집인가 했는데 또 맛배 지붕에 기와 제대로 올린 한옥이거든요. 거기다 요즘 한옥엔 잘 없다는 굴뚝이 딱. 이 문은 또 어디로 통하는 문이래요? 제가 이 집을 한 3년에 걸쳐서 졌어요. 본인 고집대로 짓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지었답니다. 사랑으로 지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하시면 어떡해요? 제 짓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안에 들어가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아이고 눈 오는 날 집 구경 쉽지 않아요. 아내 향한 사랑 담아서 남편이 고집대로 지은지 빨리 탐구하러 들어가 봅시다. 현관은 흙집답게 창호문이 먼저 반겨주는군요. 근데 전통적인 것 같기도 하고 세련된 것 같기도 하고 안도 뭔가 묘한데요. 게다가 층고까지 높으니 그야말로 퓨전 한옥인 건가요? 집 내부가 밖에서 예상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데요. 나무와 나무가 만드는 결구라든가 석가래 모습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 마감이 이 황토 벽돌 맞나요? 순수 5cm짜리 안에는 황토 벽돌로 붙였습니다. 이 바닥은 뭐 이 황토 타일? 황토 원석으로 만든 거죠? 원석 타일이죠. 아니 그런데 의외의 포인트 스페인 타일이 있네요. 스페니시 타일. 한옥집에 화려한 스페인 타일이라
혹시 아내분 취향이신가요? 이 스페인 타일이 완전 제 로망이었어요. 다른 거는 다 남편 뜻대로 다 했는데 네. 이 공간만은 제가 남편을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상부장을 안 했는데 여기 상부장을 하는 게 우리 식구가 키가 조그만해가지고 왜 말 못하게 하세요? 이게 내가 아내에 대한 사랑 1번 같은데. 나는 또 스페인 타일 돋보이라고 상부장을 포기하셨나 했죠. 그나저나 흙집에 스페인 타일 튀기는 튀네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터는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신 거예요? 이 땅을 구매할 때도 아주 쇼킹한 게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땅을 분양을 받기 위해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남편하고 아들하고 그 농어촌 공사 마당에서 차에서 잠을 자면서 네. 아파트 분양도 아닌데 차에서 밤을 새셨다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렇게 안 하셨을 분이 땅 분양 하나 받겠다고 밤을 새셨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으셨다는 거죠. 부인한테 아마 안 물어보고 혼자 이거를 신청했던 것 같아요. 부인께서 너나 혼자 가라고 그래서 계약을 안 했다 해서 경쟁자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가서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첫 번째로 네 신청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거기 가서 마당에 가서 자게 되었죠.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예, 저기 저 혼자만 와서 이렇게 다른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내를 위한 집을 이게 3년 동안 지으셨다는 거는 큰 일을 하신 거잖아요. 간절하게 그렇게 짓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 식구가 한 15년 전에 그 몸이 많이 아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콜라빛 소변을 보는 아내를 보고 재영 씨는 혼비백산했답니다. 병명을 알겠다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온갖 큰 병원을 다 쫓아다녔죠.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그 기능이 10이면은 한 3, 4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 죽으면 저기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애들은 좀 그때 어리고 근데 내가 이제 어릴 때 그 부모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애들도 어린데 이 사람이 죽으면 어쩌지? 이렇게 많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아픈가 이런 죄책감이 많이 들었죠. 초등학교 4학년 운동회 날 엄마가 돌아가셨답니다. 상여 쫓아 울던 꼬마에게 엄마가 떠난다는 건 세상이 다 사라지는 것. 그랬으니 아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청천벽력이었겠어요. 이 구들빵은 살아줘서 고마운 아내를 위한 남편의 첫 번째 선물이랍니다. 저희 그 식구가 추위를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타요. 이 집을 지으려고 생각했을 때부터 구들빵을 만들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주 구들빵 기초로 처음부터 이게 시작을 했습니다. 구들빵 만들 욕심에 1m 기초를 깔고도 구들자리는 따로 비워놨답니다. 한옥 전문가에게 지어달랬더니 한옥은 지어도 구들은 못 간다는 것. 결국 직접 하기로 한 김에 구들 위에 특별 제작한 보일러 배관까지 올렸죠. 보일러 하시는 분이 이렇게까지 하는 집 없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일러 까는데 스테인레스만 100만 원 정도 써주셨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랍니다. 정비하겠다고 아궁이 들락거리는 것만 수십 번. 구들빵은 재영 씨 뼈마디 아파가며 쌓아올린 작품이랍니다. 아유, 뼈.
이렇게 눈비 내리는 날이면 더 귀해지는 뜨끈한 아궁이. 아치 모양은 재영씨 아궁이의 화렴점정이죠. 불 한 번 떼면 한 2시간, 3시간 떼거든요. 네. 근데 불을 한 번 떼면은 그게 3일 동안 보일러를 안 켜도 따뜻이 잘 수가 있어요. 실은 남편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불 떼는 걸 만들어줬는데 저보다도 남편이 더 불 떼면서 행복해하고 네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재영 씨는 요즘 얼음 품고 사는 아내 위해서 불 떼는 일이 가장 신나는 일이래요. 제 손으로 만든 구들에 불이 들어가니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불 잘 들인다. 한 1시간 떼면 이제 막 박이 막 뜨끈뜨끈하니 아주 치질만 합니다 이제. 방 데웠으니 오늘도 뜨끈하게 등 지지러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굴뚝의 연기가 마구 올라오면은 부부의 찜질 타임. 얼마나 지글지글 끓어오르려나요. 추어추어를 입에 달고 사는 정숙 씨도 대만족. 아내 행복한 표정을 보면 불 때는 일이 신이 나지 않나요? 정숙 씨는 참 좋으시겠어요. 이런 남편이 곁에 있어서. 물론 가장 행복한 거는 아내에게 직접 지은 집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재영 씨지만은요. 우리나라에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직접 구들방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어준 그런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고생은지 알긴 알아. 아이, 그럼 당신이 여보가 최고지요. 꼭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아 차려. 구들방의 열기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랑꾼 재영 씨가 특별히 신경 쓴 이것 때문이라는데요. 혹시 이 창문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설마 이건 아니겠지. 혹시 뭐 창 주변에 뭘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제 식구가 이제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집을 지으면서 단열을 많이 신경 썼습니다. 한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이제 폼을 이제 4박스 사가지고 그래요? 예, 한 80개를 직접 다 틈을 제가 막았습니다. 사방으로 창이 몇 개인데 시공 전문가한테 끼워두기만 하고 가랬대요. 직접 올라가서 폼을 쏘겠다는 심산이었죠. 결혼하고 내내 아파트살이 덕분에 재영 씨가 얻은 교훈은 창호 옆 빈틈이 바람구멍이라는 결론이었대요. 근데 문제는 기술 없이 맘만 너무 앞선다는 것. 금 가고 또 부러지고 집 짓기 신고식 제대로 치렀죠. 근데 너무 해맑으신 거 아니야? 눈 옆에 찢어지고 뭐 팔 골절되고 그런 거는 소장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제 마음도 아픈데 그것보다는 이제 땅 사놓고 집 짓기 전에 남편이 죽다가 정말 살아났거든요. 민원실 중에서 가장 그 업무가 많은 그런 그 교통 분야에서 이제 그 제가 일을 했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출근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가지고 2시간 정도 죽었다가 살아났었습니다. 몰아치는 민원에도 웃는 낯으로 잘 견디고 있다 믿었는데 몸이 보낸 신호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였대요. 아직 집은 첫삽도 안 떴는데 죽을 위기가 찾아온 거죠.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극락도 없고 뭐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 죽으면 끝이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저 이제 확신을 더 이제 갖게 됐죠. 그래서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만약에 제 남편이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있지 못했더라면 저는 이 집을 포기를 했지 이렇게 완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다시 건강해져 보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있을 때 자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호도 신경 많이 썼는데 천정을 위해서 제가 신경도 많이 쓰고 돈을 좀 썼습니다. 천장이에요? 예. 아, 천장에 대체 얼마나 공을 들이셨어요, 글쎄. 겉보기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비밀은 겉이 아닌 속에 있대요. 양모 단열재 2겹으로 쌓아 시공을 한 건데요. 재영 씨가 직접 발품 팔아 찾아낸 자재라네요. 양모 단열재가 뭔가 했더니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고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그 양털로 만든 단열재인데 그럼 우리 집은 양모 단열재를 한번 그럼 써봐야 되겠다 천장에다. 작년에 추울 때 이거 일주일 동안 전기가 나갔는데도 이게 물이 안 오는 거 보니까 단열이 완벽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아내를 위한 공간 다 완성해 놓고 재영 씨가 딱 하나 욕심낸 곳이 이 다락방. 서재로 꾸밀 참이랍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찜질방 가면 왜 이렇게 작은 방들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좋은데요? 네. 근데 선생님, 이 집이 지어진 지 한 3년 정도 됐다고 예, 하시는 3년.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한 3년 졌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이 나무들이 수축 팽창을 하니까 이제 조금씩 그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 옆에 있는 그 보는 유독 틈이 좀 많이 벌어진 것 같네요. 그렇죠. 나무 갈라지는 거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대로 둬도 괜찮나요? 이거 하자 아닌가? 갈라지는 소리 쪽쪽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 번씩. 근데 이게 뭐 그냥 자연스러운 뭐 이게 한옥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이거 갈라져서 이게 뭐 하자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나무를 이제 선택을 했더라면 남편한테 아주 큰 핀잔을 들었겠죠. 그래서 쟤도 높은 사람이 지어야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성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집이 완공되니까 매주 반가운 손님들이 문턱달게 드나드는 중이랍니다. 오늘 순번은 딸 내외 선물까지 갖고 왔답니다. 제가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그렇게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빠 재영 씨 꿈은 바쁘게 사느라 못다 읽은 책을 다락에서 읽는 것. 그나저나 사위한테 집 짓는 장인은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항상 그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집을 지으실 때 항상 같이 하세요. 같이 하시고 다 마무리가 되면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제 저기 챙기시고 진짜 멋있기도 하고 제가 쫓아갈 수 없는 진짜 대단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전에도 지훈이 나중에 집 하나 쳐줘. 저는 저 자신 없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사줘야죠. 어느 한 곳 아빠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요. 진짜 아빠의 땀방울이 다 이런 데 서려 있는 것 같은 아빠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흙집은 가족이 보증하는 재영 씨의 피와 땀, 눈물이었구만요. 어머나, 딸 부부의 바이올린 연주회가 열렸네요. 천장고가 높아서 소리 울림이 좋다며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른데요. 지켜보는 엄마 정숙 씨도 아빠 재영 씨도 너무 뿌듯한 순간이겠는걸요. 근데 혹시 재영 씨 다음 집도 지을 생각 있으신가요? 어머니가 다른 집 또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실 거예요? 그때는 생각해보는데 못 질 것 같아요. 다시는 못 질 것 같아요. 그냥 이 집 살으라고 할 것 같아요. 다시는 못 져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어떻게 얘기 안 서운하세요? 제가 옆에서 계속 봐왔잖아요, 남편. 그렇기 때문에 저도 2번은 다시 뭐 지어달라 그런 소리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준 것만이라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집은 사람을 담는다고 하죠. 묘하게 매력 있는 이 흙집이 재영 씨를 똑 닮은 거 재영 씨는 혹시 아셔요? 세상에 잘 지은 집이 얼마나 많은데 이 집이 자꾸 눈길이 갈까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표현은 서툴러도 마음만은 진심인 사람이 지은 집. 곁에 있는 내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은 집은 까닭인가 봅니다. 이젠 그 소중한 내 사람과 이 집에서 행복할 일만 남으신 거 맞죠? 우리 인생은 쭉 일직선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뭐 아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런데 그 기록들은 우리 기억 속에만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집은 그 기억들을 다 담고 있는 그래서 이게 시간의 공간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본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 집을 지으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만 내 기억 속에만 있을 수 있는데 이 집을 지음으로 해서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큰 경험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집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게 되시지 않을까요? 있을 때 잘해. 세상의 모든 님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곁에 내 사람이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진리를요. 떠난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연이 이 집 준다고 선언했을 때 설마 지연이가 하겠어? 한편으로는 그 부분은 시행착오였고 앞으로도 살면서 이렇게까지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땐 제 인생엔 없을 것 같아요. 큰 빌딩 진행에서 힘들었지만 서포트 해줄 사람이 많잖아요. 여기는 건축주의 내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잖아요.